오늘 소개시켜 드릴 논문은 라지 메모리 모델이라고 이제 LM2라고 논문에서 부르고 있는 모델입니다. 요거는 이제 LSTM의 구조를 가져와서 원래 베이스라인 모델에다가 이렇게 LSTM 구조를 따와서 메모리 뱅크라는 이런 메모리 모듈을 추가해 갖고 장기 기억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킨 모델이에요. 그래서 대충 모델 안에 구조를 보시면은 라마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라마의 셀프 어텐션 구조 그대로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라마 LMP 구조 그대로 있는데, 그 사이에 여기 메모리 모듈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논문에서는 최종적으로 16개의 블록을 쌓아서 이 블록을 16개를 쌓아갖고 모델을 만들었고, 이 메모리 모듈은 16개 모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블록에는 이 메모리 모듈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도 요거 메모리 모듈 중심으로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STM의 구조를 가져와서 만들었다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단 이 모델은 그 장문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고요. 그 전에는 그 컨텍스트가 너무 길 때는 이전 컨텍스트의 정보를 지금 하나의 토큰에다가 정보를 압축해서 담아갖고 다음 이제 또 추론으로 넘겨주고, 또 거기에서 한 토큰을 할당해서 거기에서 이 전에 모든 내용 문맥 정보를 또 다 압축해서 집어넣고 다음 추론으로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토큰이라는 차원에 이 앞에 있던 광대한 문맥 정보를 다 압축해서 넣다 보니까 장문에서 이제 검색 능력이 점점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리 모듈을 각 블록마다 메모리 모듈을 추가해갖고 이제 장기 기억력을 증가시킨 모델입니다. 그래서 LSTM 같은 경우에 지금 요 블로그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LSTM 오래돼갖고 잘 기억 안 나시면은 여기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TM의 게이트 구조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망각 게이트, 입력 게이트가 있어갖고, 지금 이 위에 지나가는 부분이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셀이거든요. 이 셀을 새로 들어온 토큰에 대해서 망각과 입력을 통해 갖고 계속 갱신해 주면서 장기 기억을 가져가는 구조가 LSTM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좀 기억하고 계속 밑에 내용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그 전체 블록의 구조인 거고, 블록은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모시게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셀프 어텐션, 원래 라마가 갖고 있던 셀프 어텐션을 그대로 통과를 한 값이 있고, 그리고 메모리 뱅크의 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크로스 어텐션을 해서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아웃풋을 내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토큰 정보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쪽 이 메모리 뱅크는 이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망각과 입력 부분을 거치면서 이 메모리 뱅크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그 블록이 진행됨에 따라서 메모리 뱅크도 계속 학습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계속 갱신이 되면서 메모리도 같이 계속 다음으로 전달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선 이 메모리 뱅크를 초기화를 해줄 건데, 그 논문에서는 지금 이 메모리 뱅크의 크기를 n이 이제 슬롯의 개수거든요. 슬롯의 개수고, 그 다음에 d는 모델의 차원이에요. 모델의 히든 차원인데, 그래서 이렇게 3차원의 형식이거든요. 각 메모리 슬롯은 어, 히든 히든 차원 곱하기 히든 차원의 크기에 이제 각 슬롯이 하나씩의 판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메모리 뱅크는 계속 학습 가능하게 설정을 해 둘 겁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슬롯에 각 그 D 곱하기 D 차원의 그 판들은 전부 다 단위행렬로 초기화를 해줄 거예요. 단위행렬로 초기화를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크로스 어텐션을 해야 되니까, 어, 저희 쿼리하고 키 밸류의 가중치도 이제 초기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쿼리에는 아까 셀프 어텐션을 통과한 그 임베딩 값이 들어올 거고, 쿼리하고 키에는 메모리 뱅크 값이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쿼리는 그 토큰 하나는 그냥 D 차원인데 메모리 슬롯 하나는 D 곱하기 D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차원을 맞춰줘야 돼서 쿼리는 그 그냥 D에서 D로 성형 변환을 해주는데, 그 메모리 뱅크가 들어가는 키하고 밸류 같은 경우에는 D 곱하기 D로 플랫을 해준 다음에 얘를 D로 다시 매핑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쿼리키 밸류의 웨이트를 이렇게 코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논문에서는 지금 대문자 t는 이제 시퀀스 길이를 뜻하는 거고, 소문자 t는 디코더 블록의 t번째를 뜻하, 네, t번째로 이제 그 서술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대문자 t하고 소문자 t가 계속 좀 헷갈려갖고, 코드에서는 이 시퀀스 길이를 나타내는 대문자 t는 시퀀스 렌으로 해갖고 대문자 s로 지금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게이트들 포겟하고 인풋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요 게이트들도 어차피 다 위에서 D 차원으로 전부 다 매핑을 했기 때문에 D 차원, D 차원으로 전부 선형 변환해 주는 걸로 이제 웨이트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메모리 모듈 초기화는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모리 모듈에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 지금 좀 이상하거나 설명이 잘 안 된 부분 있을까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온 이 t가 셀프 어텐션을 통과한 값인데, 셀프 어텐션을 통과한 토큰은 그 자신이 다른 각 토큰들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토큰 자신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그 토큰 자신이 다른 토큰들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갖고 있는 정보인데, 그게 ET인데, 그게 ET고, 그리고 이 MT는 아까 이게 첫 번째 블록이라면은 아까 저희가 위에서 초기화를 해줬던 그 단위 행렬로 초기화해줬던 그 메모리 뱅크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 배치가 있기 때문에 배치들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블록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첫 번째 블록이지만 앞에서 메모리 뱅크 정보를 넘겨줬을 때는 그냥 그거를 그냥 바로 클론해갖고 갖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 버퍼를 먼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할 건데, 지금 지금 제가 설명드릴 코드에서는 좀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금 시퀀스 순서대로 포문을 통해 갖고 시퀀스 순서대로 토큰을 이제 하나씩 넣어주도록 이제 코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학습하는 코드에서는 뭐 이렇게 하나씩 해줄 필요 없이 그냥 병렬로 연산해주면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는 좀 한 토큰만 갖고 설명을 하는 게 설명하기가 편해갖고 그냥 이렇게 포문 넣어갖고 일단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퀀셜하게 들어온 토큰들을 이제 토큰만 하나씩 떼갖고 소문자 ET를 만들었고, 이 소문자 ET를 이제 쿼리로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키하고 밸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D 곱하기 D 크기로 그냥 플랫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시 D 차원으로 이렇게 매핑할 수 있도록 이제 키와 밸류의 웨이트에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쿼리가 지금 여기서 폰문 돌려갖고 하나씩 토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키하고 밸류하고 차원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앞에다가 차원을 여기 1번째에다가 이제 차원을 하나 추가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토큰이 갖고 있는 임베딩 정보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키 밸류를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할 건데, 어텐션 스코어를 보면 이렇게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취해갖고 어텐션 프로버빌리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 토큰이 각 슬롯들에 대해서 얼만큼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라는 얼만큼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텐션 프로버빌리티가 되는 거고, 이 어텐션 프로버빌리티에다가 이제 밸류 값을 곱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텐션 프로버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요 포문으로 돌려서 나온 요 현재 토큰이 각 메모리 슬롯들의 그 어느 정도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밸류 값은 메모리 뱅크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클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메모리 뱅크의 구조죠. 메모리 각 슬롯들이 아까 D 차원으로 D 곱하기 D로 이제 매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D 차원에 그 메모리 슬롯과 그 슬롯마다의 정보가 담아 있는 거고, 이거 두 개를 합성 곱을 하면은 이제
이 토큰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받은 이 토큰의 쿼리 토큰에 이제 D 차원의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D 차원의 정보에는 그 토큰이 갖고 있던 원래 정보하고 이구나. 그 토큰이 여기 써놨다. 그 메모리의 각 슬롯이 현재 쿼리 토큰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하고 그리고 각 슬롯의 인베딩 정보가 이제 이 D라는 차원 하나에 다 압축돼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갖고 저희가 그 아까 토큰을 하나만 빼갖고 해서 앞에 1차원이 생겼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또 이거를 다시 줄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 차원을 다시 스퀴즈 해주면은 이래 논문에서 얘기하는 이 메모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 밑에 있는 거는 일단 탑K 옵션은 계산 효율성을 위한 옵션이기 때문에 코드에 안 넣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캐주얼 마스킹도 논문에서는 넣어야 된다고 얘기는 돼 있는데 이걸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 저는 코드에 안 넣었다는 얘기를 좀 길게 써놓은 겁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메모리라는 게 여기 ET와 MT가 크로스 어텐션을 거치면은 아까 얘기한 이 메모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 메모리를 갖다가 이 각각의 게이트들을 통과시켜 갖고 각각의 게이트들을 통과시켜서 이제 다음 블록에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 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요 빨강색 부분이 아웃게이트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메모리를 지금 여기 시그모이드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어 아이고 시그모에 집어넣어서 나온 값을 이제 G 아웃이라고 합니다. 시그모에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 G 아웃인데 이 G 아웃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정보의 각 요소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이제 정해져 조절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다시 말하면은 여기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는 이 토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보인데 일단 이 두 개가 서로 계산이 돼 갖고 이게 다음 토큰에 얼마나 지금 계산된 게 얼마나 반영될지를 일단 G 아웃으로 먼저 이거 여기를 통과해서 G 아웃으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메모리 메모리의 정보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를 통과한 값을 여기 이 메모리 게이트 통과한 값이라고 변수를 놨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얼마나 전달해 줄지에다가 원래 같으면 지금 논문에 있는 이 수식대로라면은 메모리 값을 그대로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는 이렇게 BNDD로 처음에 메모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G 아웃은 BD 차원인데 이거하고 차원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 메모리 또한 이제 메모리 슬롯에 대한 정보들이 전부 다 압축해서 담겨져 있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코드에서는 요 메모리를 사용하는 M을 사용하는 대신에 그냥 이 메모리를 갖다가 이렇게 곱해줘 갖고 요 값을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ET 원래 처음에 들어온 토큰 정보를 스킬 커넥션을 해갖고 다음으로 나가는 아까 여기 최종적으로 ET 플러스 1 값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는 토큰에 대한 정보 흐름이었고 이제 이 메모리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혹시 여기까지 좀 이상하거나 설명 잘 안 된 부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저기 메모리 이제 이 메모리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파란색 부분이 망각 게이트 영역이고 이 초록색 부분이 인풋 게이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망각 게이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 망각 게이트하고 입력 게이트도 LSTM에서 봤던 부분하고 어차피 똑같은 아이디어를 채용해 온 거라 갖고 거의 똑같은데 어, 망각 게이트는 뭐 기본적으로 메모리 모듈이 기존에 저장하고 있던 데이터 중에서 이제 뭐 관련이 없거나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제거하기 위한 게이트고요. 어, 이 메모리가, 인베딩 메모리가 쿼리 토큰에 대한 그 지금 현재 아까 저희가 뽑은 그 현재 쿼리 토큰에 대한 그 각 메모리 슬롯에 관련된 관련도하고 슬롯에 인베딩 정보를 다 압축해서 담고 있는 거잖아요. 얘를 시그모이드 얘를 그러니까 지금 웨이트에 넣어서 선형 변환해서 특징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거쳐갖고 메모리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찾아내는 건데 이 학습할 때는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찾아낼지를 학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론을 할 때는 이 학습된 요 웨이트를 통해서 이 웨이트를 통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제거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을 그 게이트 포겟 벡터로 놨고 그 다음에 그 입력 게이트는 아까 그 위에서 말씀드린 요 초록색 부분인데 아까는 이 메모리가 그 저희 망각 게이트에서는 포겟 게이트에서는 이 메모리가 들어갔지만 지금 입력 게이트에서는 이 T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입력을 받은 이 T가 들어가는 건데 어 그러니까 이 T는 현재 토큰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쿼리로 나온 이 토큰이 다른 토큰들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제 들어있는 토큰이잖아요. 얘를 역시 마찬가지로 선형 변환의 특징을 추출하고 그다음에 시그모이드를 거쳐서 어 현재 쿼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현재 지금 쿼리로 들어온 이 토큰이 전체 문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토큰인지 아니면은 많이 중요한 토큰이 덜 중요한 토큰인지 정보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갖고 이제 게이트 인 벡터를 만들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토큰과 각 슬롯들이 맺고 있는 그 연관도를 실제로 메모리에 얼마큼 반영해 줄지를 이제 정해 줄 수 있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 어느 정도 현재 쿼리로 갖고 있던 이 토큰의 정보를 어느 정도 전달해 줄지에 대한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new info 벡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메모리 슬롯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현재 쿼리로 들어온 이 토큰이 메모리 슬롯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판회치를 통해 갖고 그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값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입력 게이트의 요거하고 지금 정보, 그러니까 정보를 얼마나 전달할지, 어떤 정보인지 요 두 개를 곱하면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력 게이트의 값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게이트 포겟 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큰, 현재 토큰이 메모리에 어느 정도 정보를 현재 토큰이 갖고 있던 정보를 메모리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 그거하고 이제 실제 메모리하고 같이 해서 요게 이제 망각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는 메모리, 메모리 뱅크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메모리 모듈이었고, 이 메모리 모듈을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원래 라마 블록에 셀프 어텐션하고 그 다음에 LMP 두 개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어서 하나의 블록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코드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상한 부분 있을까요? 없으시다면 이제 학습하고 실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은 라마 그 3.2 모델 베이스로 했고, 라마 3.2 모델이 1.2 빌리언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 모델을 베이스로 했고, 뒤에 실험들로 전부 다 이 모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16개의 디코더 블록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이 LM2 모델도 디코더 블록 16개를 쌓은 거고, 그리고 여기에 히든 디멘전은 2024고, 그 다음에 각 블록마다 피드포드 얘는 그 8192차원의 디멘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개의 어텐션 헤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8개의 키밸류 헤드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모듈은 16개 모든 블록에 통합했고, 통합한 이유는
이렇게 밑에 실험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모든 블록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 파라미터는 1.2 빌리언이고 그리고 메모리 모듈 통합으로 0.5 빌리언 추가돼 갖고 총 17억 17억 크기는 총 17억 1.7 빌리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비교한 모델 중에 그냥 라마 3.2 1.2 빌리언을 사용한 모델도 있고 라마 3.2 1.2 빌리언을 1.7 빌리언으로 크기를 키워갖고 사용한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스몰 LM 코퍼스에서 가져온 이제 데이터인데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빼고 뭐 코드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이렇게 장문 텍스트를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만 가져와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모델로 실험을 할 건데 일단 실험은 요 5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실험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이렇게 메모리 모듈이 달린 그 LM2 모델의 성능을 일단 첫 번째로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모리 모듈이 추가됐을 때 일반 작업 성능에 이제 성능 저하가 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16개 모든 그 블록에 메모리 모듈을 추가한 이유, 모든 메모리 블록에 추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뱅크에는 어떤 것들이 저장되는지, 그 다음에 그 추론을 했을 때 메모리 추론을 했을 때 이제 메모리 모듈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이렇게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세팅을 했고 그래서 이 질문 순서대로 이 지금 결과를 써놨는데 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갖고 모든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 텍스트의 크기가, 그러니까 평균 입력 텍스트의 평균 크기가 1000개 미만인 때부터 이제 뭐 1000개, 2000개, 4000개, 8000개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128K까지 이제 키워나가면서 10개 정도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평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평가 결과를 보면은 요 초록색이 노무에서 얘기한 LM2인데 뭐 두루두루 우리 모델이 성능이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논문 부록을 보면은 이 128K까지 길이를 늘려가면서 테스트한 결과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그렇게 뭐 잘 모르겠어요. 별로 성능이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잘 나왔다고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 지금 LM2 메모리 모듈 메커니즘이 그 다른 일반 성능에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실험인데 뭐 LM2가 메모리 모듈이 있는 게 없는 것들보다 오히려 점수가 잘 나왔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메모리 모듈의 영향인데 메모리 모듈의 영향이 이제 몇 개의 블록에 메모리 모듈을 이제 넣어줘야 성능이 잘 나오는지 아니면은 어느 몇 번째 블록에 메모리 모듈을 넣어줘야지 성능이 잘 나오는지 이것들을 이제 테스트한 거고
지금 3번부터 3, 4, 5번은 아까 이 실험에 썼던 이 데이터 셋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 응답들을 뽑아갖고 표샷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진짜 질문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답변을 추론하는 형식으로 이제 모델을 테스트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블록 하나에만 이제 메모리 모듈이 있는 경우고, 그리고 쭉 내려가고 16개 모두의 메모리 모듈이 있을 때 가장 이제 성능이 잘 나왔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몇 번째 블록에 그 메모리 모듈이 들어갔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들어갔는지 상관없이 일단 모든 블록에 다 메모리 모듈이 들어갔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메모리 표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논문이거든요. 이 논문을 보면은 솔직히 저도 깊게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계산이 되는 과정에서 값들을 뽑아갖고 그 값들을 이용해서 지금 어, 이제 이렇게 각 메모리 슬롯들이 어떤 부분들에 주어진 입력된 텍스트에 어떤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갖고 지금 전체 메모리 슬롯 중에서 지금 이 질문하고 가장 관련이 깊어 보이는 슬롯 2개하고 가장 관련이 없는 슬롯 1개를 뽑아갖고 이 3개의 슬롯을 이 방법을 이용을 해갖고 지금 한번 봤더니 이 첫 번째 관련이 관련이 깊은 걸로 나타난 이 슬롯은 질문에 대한 사실 정보를 검색하는 데 특화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또 다른 관련이 깊은 슬롯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의 입력 텍스트의 구조적 요소, 뭐 이런 옵션 클론이나 앤서 클론 같은 뭐 요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메모리 슬롯이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슬롯 1번은 지금 입력된 질문에 가장 관계 없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이 슬롯 자체는 그 지금 입력된 텍스트에 일단 관여를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추론을 하기 전 상태인 거고, 이거는 추론을 하면서 메모리가 된 후의 상태인 건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건 그냥 처음에 그 위에서 퓨샷 질문을 넣을 때 그 질문 거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메모리가 질문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추론을 해서 메모리가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는 정답 정, 정답 토큰에 어, 되게 관계된 토큰들의 메모리들이 엄청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실험들을 해본 결과 이 자기들이 제시한 LM2라는 모델이 장문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다. 세밀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들을 이제 잘 찾아갖고 그걸 잘 찾아갖고 질문에 알맞는 답을 잘 생성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논문을 볼 때는 뭐 LSTM 구조를 그 생성형 모델에 적용을 해 갖고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논문을 이제 리뷰를 준비를 했는데 부록에 있는 어 점수를 보고 나서 와, 그렇게까지 이게 장문에 뭐 메모리를 뭐 잡아먹는 거에 파라미터를 많이 잡아먹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장문에 크게 어떤 장문을 훌륭하게 이제 처리하고 있나라는 점에 약간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저자가 뭐 원래 이거 저번 달에 나온 2월 달에 나온 논문인데 저저번 주 정도에 전체 코드를 올려준다고 코멘트를 달아놓긴 했었어요. 근데 2주가 약속 시간에서 2주가 더 지났는데도 아직 코드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논문에서 되게 대충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코드로 짜는데 제 상상력이 들어간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지 코드 자체도 그러니까 코드를 구현하면서 더 조금 의문이 좀 많이 생겼다라는 뭐 그런 논문이었고 근데 뭐 이 모델 자체의 효율성을 떠나갖고 저희가 일단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생성 모델이나 그다음에 LSTM 생성 모델하고 LSTM 구조를 같이 이제 한 모델에 졸업을 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래도 뭐 논문 이 모델의 성능이 어떻든 간에 저희가 공부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모델 성능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단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